자, 일어나는 시간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성공을 위해서 억지로 잠을 줄이거나 수면 패턴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은 정오에 일어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전국을 운영해야 했는데도요. 늦게 일어나는 걸 선호하는 CEO도 많습니다. 레딧의 공동 창업자인 알렉시스 오하니안, 버즈피드 CEO 조나 페러티, 투자자 워런 버핏, 일론 머스크는 늦잠 자는 걸 좋아해요. 성공한 사람들 중 다수가 밤의 생산성이 가장 높다고 해요. 톰 리먼은 오전 3시부터 10시 30분까지 일을 하는데요. 이 이상한 스케줄 때문에 그의 회사 지니어스를 성공적으로 경영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공을 위해 늦게 일어나라는 건 아니에요. 다수의 부유한 유명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것처럼 일어납니다. 애플 CEO 팀 쿡은 새벽 3시 45분에 일어납니다. 배우 더락 드웨인 존슨은 새벽 4시에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의 동료 마크 워버그는 훨씬 더 일찍 새벽 2시 30분에 일어납니다. 오프라 윈프리, 미셸 오바마, 작가 댄 브라운, 스타벅스 CEO 하워드 슈츠 등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해가 뜨기 전에 일을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은 이들을 부유하고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일어난다는 건 이미 몇 걸음 더 앞서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에는 어떤 것도 이들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아내, 친구들은 모두 여전히 자고 있죠. 이 시간에는 공원에서 조깅을 하고 혼자 공부를 하고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른 기상은 생산적이고 패셔너블하며 멋집니다. 하루에 적어도 7시간은 자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일찍 일어나면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도 그래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최근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던 날을 회상해보세요. 이런 하루였나요? 알람의 짜증나는 소리가 여러분을 잠에서 깨웁니다. 뭐죠? 여긴 어디예요?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군요. 눈꺼풀은 아령처럼 무겁고 머리가 멍해요. 아무 생각 없이 샤워를 하고 이를 닦고 커피를 꿀꺽꿀꺽 마십니다. 집중이 안 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채 로봇처럼 일을 처리합니다. 바벨을 보고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피곤하네요. 아마 내일 해야겠어요. 만약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한다면 이는 단지 생산성만을 위한 결심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른 기상의 모든 이점은 늦게 일어날 때도 누릴 수 있습니다. 밤에 일하거나 운동할 때도 방해가 없을 수 있죠. 이게 더 잘 맞을 수도 있고요. 자신을 가장 생산적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을 찾아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대개 올빼미나 아침 종달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올빼미는 밤에 일을 잘하고 종달새는 이른 아침에 컨디션이 좋습니다. 올빼미족은 늦게 일어나서 밤 12시 이후에 잠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밤까지 일하고 동이 트기 직전이나 더 늦게 잠자리에 드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오후 2시 이후에 가장 효율이 높습니다. 이들이 이름을 딴 새처럼 아침 종달새는 밤 10시쯤 잠자리에 들고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는 편입니다. 아침에 기분이 좋고 일어난 직후에 가장 업무 효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덜 알려진 세 번째 유형의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어느 범주에도 잘 맞지 않습니다. 비둘기 유형이라고 하죠. 이들은 아침, 저녁에 똑같이 컨디션이 좋습니다. 효율성의 시간은 사람의 생리적인 특징에 달려 있습니다. 유전자, 기분, 심지어는 나이까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젊을수록 올빼미족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아침 종달새형일 가능성이 높죠. 1%에서 3%의 사람들은 밤 11시에 자고 오전 5시에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건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거나 더 헌신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더 적게 잠을 자도 괜찮은 몸으로 태어난 덕분이죠. DEC2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으면 비교적 짧은 수면으로도 몸이 잘 기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면은 비정상적인 수준의 오렉신 호르몬이 생길 때 방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돌연변이 유전자는 이 호르몬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만약 생체 리듬이 깨진다면 그 어떤 비즈니스 코치의 동기부여와 조언도 여러분의 성공이나 부에 기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루틴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지 파악하고 최대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일관된 수면 습관을 만들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인간의 몸은 24시간 생체 시계로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된 리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뇌는 시간을 동기화하기 위해 빛을 사용하는데요. 눈으로 밖의 빛을 보면 우리 몸의 모든 살아있는 세포는 그 빛에 반응합니다.
테스토스테론 생산량은 오전 9시에 가장 높습니다. 주의력은 오전 10시에 가장 높아요. 오후 2시 30분에는 조정력이 최고이고 오후 3시 30분에는 반사력이 가장 좋습니다. 자정이 되면 몸은 진정되고 새벽 2시에는 가장 깊은 수면 단계가 시작됩니다. 잠의 길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시간대를 여행할 때 우리 몸의 시계는 잘 동기화되지 않죠? 아침과 밤이 내가 온 곳과 뒤바뀌고 해는 다른 시간에 뜨고 집니다. 이런 것을 시차 적응이라고 합니다. 낯선 시간에 억지로 몸을 깨우거나 자게 하면 생체 시계의 작업에 지장을 줍니다. 불면증, 졸음, 나쁜 성과, 심지어 우울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항상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가장 효율 높은 시간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침 기상에 부담을 느낀다면 생산적인 나를 위한 이 최고의 비밀을 사용해보세요. 알람 버튼이 반복되게 설정하지 마세요. 수면 주기는 45분간 지속되기 때문에 10분 정도 더 누워있으면 진짜로 일어날 때 훨씬 더 굼떠지게 됩니다. 취침 전에는 전자기기를 보지 마세요. 네, 1000번은 들은 얘기겠죠? 하지만 절 믿으세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불을 끄고 친구들과 문자를 하거나 SNS를 확인하는 건 흔한 일입니다. 이때 스크린에서 나오는 빛이 눈에 망막에 닿고 뇌는 지금이 아직 낮이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지 않지만 가장 나쁜 것은 몸에서 멜라토닌 생성이 억제된다는 것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를 졸리게 하고 쉴 준비를 하는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 생산이 억제되지 않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스마트폰을 30분 정도 보면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망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 생체 시계에 손을 얹어 수면을 망가뜨려 버리죠. 또한 하루 종일 생산성이 낮을 겁니다. 왜냐하면 피곤하고 찌뿌둥할 테니까요.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활기차게 걷는 것도 아주 좋을 거예요. 생체 리듬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 리듬이 없으면 프로젝트를 끝낼 수도 없고 시험에 합격할 수도 없고 출근길 교통체증을 뚫고 운전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독특한 리듬을 발달시키기도 했죠. 아마존 정글에는 놀라운 피라아족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언어 중 하나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부족은 잠이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수면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낮과 밤이죠. 각각의 수면은 15분에서 2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지 않고 7, 9시간 자는 것에 비하면 거의 자는 것도 아니죠. 피라아족은 잠이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소한으로 잠을 자는 거죠. 이런 비정상적인 수면 패턴이 발달된 것은 이 지역에서 위험한 동물들을 피하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다면 독사나 재규어의 소리를 듣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피라의 수면 스타일은 더 잘 사는 나라에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최근에 다단계 수면이라는 개념을 실험해 보았습니다. 다단계 수면은 중간에 깨지 않는 일반 수면보다 더 여러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어 다단계 수면 주기로 잠을 자는 사람은 2시간 동안 잠을 자고 4시간 동안 일하고 2시간 동안 다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런 수면 스타일이 매우 유익한 상황들도 있어요. 벙데 글로브 세계 일주 보트 경주 대회는 4년마다 열립니다. 프랑스 해안에서 시작해서 배로 35,000km를 항해해야 하죠. 이 경주는 남반구의 어려운 자연 환경에서 벌어집니다. 참가자는 몇 가지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혼자서 도움 없이 멈추지 않고 모든 경주를 완료해야 합니다. 보트 경주 역사상 최고의 기록은 74일 3시간 35분 46초였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는지 궁금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것은 혼자 해결해야 하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경주를 해야 하잖아요. 답은 다단계 수면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열리는 이 경주에 자신이 참가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파도가 요트를 깃털처럼 이리저리 던집니다. 엄청난 강풍이 항해를 방해하고요. 차가운 물이 얼굴을 스칩니다. 몸, 옷, 보트 모든 곳에서 소금과 해초 냄새가 나요. 바다가 잠시 잠잠해졌습니다. 선실 안으로 뛰어들어 침대에 눕고 즉시 잠을 청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언제 배를 다시 운행해야 할지 누가 알겠어요.
20분 후에 여러분은 다시 일어나서 경주를 계속합니다. 운이 좋다면 1시간 후에 다시 잠이 들 거예요. 대회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이렇게 수면을 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주는 불가능할 겁니다. 몇몇 나라에서는 이런 수면을 늑대식 수면이라고 부릅니다. 늑대는 잠을 잘 때 주변의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 방어할 필요가 있으면 즉시 일어나거든요. 과학자들은 큰 동물이 잠을 적게 자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기린은 하루에 1시간에서 5시간 동안 잠을 잡니다. 이상하게도 이 짧은 수면은 더 자주 중단되는데요. 기린은 종종 짧게 몇 분 간격으로 휴식을 취합니다. 코끼리는 하루에 2시간만 잡니다. 반면에 개는 일생 중 50%를 자면서 보냅니다. 네, 연휴 때 우리처럼요. 동물의 왕국에서 가장 잠이 많은 동물은 긴털 아르마딜로입니다. 이 동물은 놀랍게도 하루에 20시간을 잡니다. 돌고래는 엄격하게 말하자면 항상 깨어 있습니다. 돌고래는 뇌 반만 잠들게 할 수 있는데요. 우뇌가 잠들어 있을 때는 왼쪽 눈이 감깁니다. 좌뇌가 잠들면 오른쪽 눈이 감깁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잠을 잘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물론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새들은 비행 중에 잘 수 있습니다. 구남조는 하늘에서 열흘 정도를 보낼 수 있는데 하루에 1시간 이상을 자지 않습니다. 이들 역시 뇌의 반만 잠들게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눈이 감겨있는 동안 좌뇌는 깨서 비행을 조절합니다. 가끔씩 구남조는 완전히 잠에 들어 돌처럼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보통 몇 초 안에 깨어나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시 날아오릅니다. 멋지죠?